따라오시는 거죠. 왜냐면 전 개인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다던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편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면은 다들 난이도 자체가 딱 지금 맞는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기 전에 사실 저는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되게 대단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또 나중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아니면 뭐 애플 뭐 시납시스가 될 수도 있고 케이던스 이런 회사를 들어가서 컴퓨터를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누구도 이 컴퓨터를 혼자 제로부터 끝까지 만들지 못하거든요. 혼자서. 그러니까 애플도 이제 이 맥북을 만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애플이 뭐 철광석을 가져와가지고 재련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애플도 이제 CPU가 내장되는 이 그 칩을 설계는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디램 마이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받아다 쓰고 그걸 또 통합한 반도체를 TSMC에서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런 거는 일본에서 받아다 쓰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또 삼성이나 LG에서 받아다 쓰고 있고 그렇게 부품이 모이면은 중국에 있는 대만기업 폭스콘에서 이제 조립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할 때마다 그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문제들을 한 3개 정도씩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다른 분들과 이제 자유롭게 활발히 협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각자가 해결을 못하는 문제였는데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머리를 맞대다 보면은 해결이 될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해결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는 시험도 이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이나 저는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다양한 난도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만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일단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주변에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멋진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갔으면 해서 말씀을 갑자기 생각 드리고 오늘은 컬렉션 자료형입니다. 뭐 굳이 컬렉션 자료형이라고 이렇게 다들 말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다뤄봅니다. 사실 튜플도 셋 같은 경우는 저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튜플은 저는 좀 많이 쓰는 자료형인데 튜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굳이 오늘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늘은 리스트와 딕셔너리인데 이제 이름이 컬렉션인 것만큼 지난 시간에 했던 숫자형 자료형이나 문제열 자료형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다루는 그런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들 이 파일을 열어서 보고 계시죠? 바로 보이는 이제 리스트 자료형 같은 경우는 이 브라켓이라고 하는 그 대괄호로 이제 묶어서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 라인과 같이 이제 변수에다가 리스트라는 함수를 써서 빈 리스트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브라켓 안에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이 담겨져 있죠.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루는 자료가 리스트인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 있는 원소들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넣어도 리스트는 정의가 되고
심지어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불리안이라는 자료형이거든요. 불자료형이거든요. 그 계속 전자공학과 학생분들이 좀 오늘 안 계신다. 아무튼 뭐 true랑 false가 있는 그런 자료형이고 또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는 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빈 리스트를 정의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 리스트를 다룰 때 인덱싱이랑 슬라이싱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짚었죠. 짚었어야 되는데 스스로 공부해보라고 했죠. 그 화면이 좀 이슈가 있어서 그 문자열 자료형을 이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렇게 이제 브라켓으로 또 인덱싱 혹은 슬래싱 하잖아요. 이때 당연한 건 아니지만 파이썬은 0부터 숫자를 세고요. 또 인덱싱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구간이 앞에 거는 닫힌 구간이고 뒤에 거는 열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10이면 즉 11번째 자료를 찾아내라는 이야기인데 0부터 11번째 직전의 자료, 그러니까 첫 번째 자료부터 11번째 직전의 자료까지 포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따지면은 9까지, 자료의 순번으로 따지면 10번째 자료까지 인덱싱을 하라는 이야기고 또 그 지난번에 인덱싱 표현을 잘 못 따라서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를 예외 처리를 좀 하고 이렇게 5개 리스트가 있죠. 5개 원소를 갖고 있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은 이제 첫 번째 자료니까 첫 번째 있는 10을 리턴하게 되고 나중에 리턴과 프린트 차이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3 하면은 네 번째 자료죠. 그래서 40 나오게 되고 또 슬라이싱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러면은 두 번째부터 5번째 직전까지 즉 네 번째까지를 반환해라 라는 명령이니까 2, 3, 4가 이렇게 반환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2를 해가지고 여기 비워둔다면 세 번째 자료부터 맨 끝까지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앞에를 비워두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여기를 뭘 채우고 여기 뒤에를 비워두면 맨 끝까지 됐는데 여기를 채워두면은 이제 3이니까 인덱스가 3이니까 네 번째 자료 그 직전 세 번째 자료까지 맨 처음부터 라는 의미가 되죠.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1이면 뒤에서 첫 번째, 2면 뒤에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도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싱을 할 때도 이 마이너스 표현을 쓸 수 있고 이 마이너스 표현이 저걸 왜 써야 되지 싶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총 자료의 길이가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확실히 뒤에서 몇 번째 있는 자료인지는 알아요. 그럴 때 이 마이너스를 사용하시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알아보았고 이중 리스트를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제가 이 리스트를 정의하는 방법까지는 알려드렸는데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넣거나 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appen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정의된 변수 뒤에다가 .append라는 메소드를 쓰시면은 이 안에 있는 원소를 넣어가지고 아까 원래 60이 없었는데 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확실히 차이가 보이죠? 어펜드를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플러스하고 새롭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60을 해가지고 더해볼게요. 잠시만요. 사실 이거 더하기 문법은 저도 쓸 때마다 찾아봐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약간 뇌를 빼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왜 똑같았냐면은 그냥 더하라고만 하고 새롭게 변수에다가 안 넣어줘서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잘 들어가고, 그래서 60 말고 70까지도 이렇게 더하고 싶다 하면은 그 뒤에 있는 원소들을 앞에 있는 리스트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뒤에 이런 리스트 안에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리스트를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거는 지금 원소 10이 있는 게 아니라 리스트로 감싸져 있는 10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래 있는 리스트는 좀 남겨두고 싶고 새로운 리스트를 정의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변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원래 마이 리스트는 여기까지인데 새롭게 정의한 리스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원소를 꺼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을 넣는다 해서 죄송해요. 여기는 그 원소를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인덱스를 지정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죠. 이 소리는 두 번째에 있는 리스트의 두 번째에 있는 원소를 꺼내가지고 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print A를 하면은 그 두 번째 원소였던 게 출력이 되고, 보면은 원래 있던 리스트에서는 두 번째 있었던 원소가 없었죠. 그럼 만약에 팝에서 인덱스 지정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걸 꺼내줍니다. 이거는 후입 선출의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계속 팝을 해주면 지금 A에는 첫 번째 팝한 것만 지정이 돼 있으니까 뒤에서 50을 먼저 꺼내고 그 다음 40이 마지막에 됐으니까 40을 꺼내고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리스트에 있는 맨 마지막 원소 혹은 특정 몇 번째 있는 원소를 꺼내가지고 다른 데다 담아놔야 된다 라고 할 때는 팝이라는 걸 써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지우고 싶다, 내가 리스트에 30이라는 원소가 세 번째 있는 걸 아는데 그게 지금 세 번째니까 이렇게 하면은 D를 쓰면 이게 딜리트거든요.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박스라는 리스트를 제가 정의를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박스에 제로 하면은 첫 번째 있는 이 배트라는 원소가 반환이 되겠죠. 여기서는 프린트니까 출력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박스의 세 번째 원소가 보니까 박스 세 번째 원소를 보니까 요거네요. 박스 세 번째 원소도 리스트예요. 박스 세 번째 원소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를 또다시 인덱싱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첫 번째가 이 글러브 1이니까 요거를 출력하면 글러브 1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는 네 번째 있는 원소가 리스트인데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원소도 리스트고, 그래서 그 리스트를 또다시 이렇게 인덱싱 해줘서 그 안에 있는 걸 꺼내주고 싶다 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2중 3중 리스트 인덱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싱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딜리트와 합을 방법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면은 리스트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혹시 선형대석 배웠나요? 선형대석? 벡터는 알죠? 벡터. 물리학과 학생 중에 안 계시죠? 여기? 많은 분들이 빠졌는데 뭐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사실 수의 집합이에요. 수의 집합. 수의 집합을 벡터로 볼 수 있는데, 이 리스트 하나의 벡터로 볼 수 있고 이중 리스트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행렬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이썬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있는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공계열 학생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경영학과도 배우잖아요. 행렬과 벡터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3x3 매트릭스를 행렬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중 리스트를 써서 행렬을 표현은 잘 안 하고 나중에 아니고 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다루게 될 텐데, 거기에 어레이라는 또 자료가 있어서 그런 자료로 우리가 보통 행렬을 표현하곤 하는데, 이제 그 자료의 접근법도 이중 리스트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를 제가 꼬문을 한번 공부해오라고 그랬잖아요. 꼬문 기억나세요? 공부해왔어요? 꼬문에 대해서 나는 이제 조금은 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꼬문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은 꼬문부터가 이제 반복문이에요. 이제 그 제대로 된 프로그래밍의 이제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for는 for랑 while문이 있는데 while문은 내가 종료 조건을 지정해 주는 거고 for는 반복의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새롭게 여러분들 뭐 마음껏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응용해서. 그래서 뭐 야구 선수들을 담아두는 이런 자료가 있다고 칩시다. 류현진, 뭐 추신수, 요즘 누가 유명하죠? 김하성, 강백호, 김광현, 요즘 잘하는데. 네. 이런 야구 선수들을 담아두는 리스트, 야구 선수들의 집합인 리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시면 지금 이제 for 플레이어인 플레이어스라는 건 뭐냐면, 플레이어스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
하나씩 플레이어에다가 넣는 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원소가 류현진이죠. 그걸 출력해라. 그러면 아직 리스트 안 끝났죠. 두 번째는 원소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추진수라는 원소를 플레이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서 다시 그 플레이어를 출력해라 하면서 이게 맨 마지막까지 리스트의 맨 마지막 원소를 만날 때까지 반복하라는 뜻이고, 그 결과를 보면은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느냐, 레인지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레인지.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길이를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나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랭이라는, 이게 랭스거든요. 랭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길이를 잠시만요. 그 길이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플레이어스라는 리스트의 길이는 7이네요. 일단 이렇게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레인지라고 하면은 1부터 이제 12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인티저의 집합을 만들어줍니다. 레인지라는 함수 자체가.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건 관습이고, 어떤 인덱스를 쫓을 때 i를 쓰는데, 이게 뭐 인덱스의 i인지 이터레이션의 i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가 구간을 지정해주지 않고 그냥 5라는 숫자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0부터 5개까지, 그러니까 4까지가 되겠죠. 0부터 세니까. 그러면 아까 저 리스트를 추적할 때 우리가 리스트의 우리가 리스트의 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오타를 계속 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한 걸 킨 것 같은데, 좀 무시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잠시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기 레인지 안에다가 10을 넣으면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한 번에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숫자를 직접 넣는 대신에 아까 플레이어스라고 정의를 해둔 리스트의 길이를 계산해서 레인지 안에다가 파라미터로 지정을 해줬어요. 인수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게 아까 7이었으니까 0부터 6까지 숫자를 7개 만들어줬겠죠. 그래서 i라는 변수에다가, 이건 임시로 사용되는 변수예요. 그 전역 변수와 이제 로컬 변수의 개념도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i의 0부터 6까지의 숫자가 한 번씩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처음에 0이 들어가가지고 플레이스에 0이라는 숫자를 인덱싱해서 첫 번째 원소를 반환하고, 이제 길이만큼 레인지를 만들었으니까 그 끝에 있는 원소까지 반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아셔야 이따가 제가 드릴 3개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정도. 이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포문이 뭔지 대충 이제 포가 뭔지 대충 이제 감을 잡을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for랑 while 이거는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리스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단 이 정도가 리스트라는 개념만 알면은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거는 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그러고 나면은 그 클로드 제미나이가 하시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류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내가 애초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접근 자체를 못하고 있을 때 클로드가 리스트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 이런 컨셉이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여기 딕셔너리가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딕셔너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API 들어보셨어요? API. 쉽게 말해서 API의 정확한 정의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국가통계 포털을 가보면은 데이터를 그냥 CSV나 엑셀 파일로 이렇게 올려줄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API를 호출해서 불러오도록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우리의 PC가 있고 여기 이제 국가 서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버. 여기에 이렇게 막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겠죠.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CSV 파일을 이렇게 쭉 날려줘가지고 내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크기가 뭐 너무 방대하거나 아니면 좀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API라는 형식으로 줍니다. API라는 형식으로 줘가지고 일정한 스키마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API의 형식으로 날려줘요. 근데 이 API 형식이 보통은 이제 JSON이라는 파일로 오는데 이 JSON의 기본적인 구조가 파이썬의 딕셔너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호출해서 뭐 국가통계 포털뿐만 아니라 네이버 증권 그 탭 있잖아요. 거기서 API를 요청해가지고 호출을 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날라오고 심지어는 그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같은 경우도 API를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JSON식으로 오고 챗GPT도 JSON식으로 옵니다. 챗GPT도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챗GPT를 그 챗GPT.com에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토큰당 얼마를 내고 API 형식으로 불러와가지고 JSON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질문을 날리면은 그 서버에서 대답을 해가지고 날려주는 그런 식으로도 챗GPT를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 사용자용으로서는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나중에 챗GPT를 인베딩한 어떤 다른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배달 많이 하잖아요. 배달 많이 시켜 먹는데 거기서 이제 그 기워커분들한테 기워커분들이 이제 베테랑과 뉴비 사이에 어떤 이 막 동선을 최적화하고 이런 게 간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막 사고도 많이 나고 한다. 그래서 내가 배달 몇 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동선을 최적화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할 때 챗 GPT 기반으로 할 수 있죠. 이 최적화하는 엔진은 내가 개발을 하지만 이 엔진을 불러가지고 사용자가 이렇게 넣으면은 챗GPT가 알아서 그 코드를 돌려주고 반환을 해주게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API를 써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2단계까지는 뭐 조금만 공부하시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 이렇게 저장하는 거. 내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은데 그 값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흔한 비유인데 우리가 전화번호부를 써본 적이
모르겠네요. 진짜 저도 물론 써본 적이 없는데 아주 어렸을 때 전화번호부 책이 집에 있었던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전화번호부 책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여기 있는 이렇게 전화번호예요. 뭐 전화번호인데 이렇게 여기에 누구의 전화번호인지가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전화번호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이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덱스를 뒤져가면서 아 XX의 전화번호 이거 이렇게 우리가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값들에다가 이름표를 하나씩 더 달아주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변수를 정의하면은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잠시 올려둔다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할 때 메모리에다가 올려둔다고 했는데 리스트 같은 객체는 이게 한 답이라고 하면은 요 순서만 알 수 있어요. 순서만. 그래서 아까 0부터 이렇게 인덱싱 하는 것처럼 순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xxx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에 접근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다 뒤져봐야 돼요. 뒤에서부터 뒤져보던가. 근데 우리가 전화번호와 같이 방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고 여기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이런 밸류가 있는 이름이 이거라는 걸 알아 내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을 꺼내와 해가지고 꺼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 형식으로 자료를 찾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른데 단점은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작업에서는 리스트로 하든 딕셔너리로 하든 크게 이 메모리가 부족한 일은 없을 거예요. 어지간하면은. 그래서 뭐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대강 차이는 이렇다.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거고. 이거 왜 안 나올까?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리스트는 브라킷으로 했는데 뭐죠? 대괄호로 했는데 이게 중괄호 이게 중괄호 맞죠? 네. 중괄호로 감싸가지고 앞에 게 키입니다. 그리고 똔똔을 써가지고 뒤에 값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우리가 꺼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면은 자 프린트를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이 폰북이라는 딕셔너리를 우리가 지금 저장을 해놨는데 그 폰북에서 홍길동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라 하니까 요거를 반환을 해줬죠. 반환이 아니라 출력을 해줬죠. 출력을. 그럼 이순신이라는 키에 대응되는 밸류를 해라 하면은 이렇게 된 거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프린트 폰 북에 대해서 AAA라는 지금 키가 없잖아요. 없을 때 이렇게 이걸 파싱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파싱을 하면은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하면서 사실 주피터 노트북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는 오류가 떠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오류가 있나 보다 여기서
보니까 13번째 줄에 아 이게 키 에러가 떴구나, 이런 키가 없구나 하고 우리가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막 7, 800줄짜리 7, 800줄은 짧은 편이에요. 뭐한 1000줄, 1500줄 이런 코드를 하다가 한 1400줄쯤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1300줄, 1499줄이 다 돌았는데 1400번째 줄에서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오류가 나오면은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되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없는 키에 접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get이라는 메소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이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잘 내보내 주는데, 없는 거를 요청을 하면은 none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작용이거든요. 보면은 이게 색깔이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자료 타입인 겁니다. 그거를 반환을 해주고, 그거 말고 내가 특정한 거를 반환하고 싶어 하면은 이런 거를 파싱 해보고, 만약에 없다면은 이런 거를 리턴해줘, 기본값으로 리턴해줘 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안 씁니다. 안 쓰지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하는 작업 스타일, 저는 뭐 주로 최적화나 이제 뭐 가끔 머신러닝을 하고 딥러닝을 하는데, 그 스타일에서 필요가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규칙들, 주요 메서드들은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기는 되게 필수적인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메서드와 문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필요할 때 혹은 뭐 집 가서 생각나서 궁금할 때 하나씩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할 건데, 그 뭐냐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와 여기가 대응이 되죠.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잘 저장이 된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튜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튜플이고, 소괄호로 감싸게 이렇게 해도 지정이 됩니다. 이거를 왜 가르쳐 드렸느냐? 이게 지금 이 VS 코드는 윈도우 기준으로 단축키가 돼 있고, 그렇죠. 어쨌든 아이템즈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오, 단락이 잘하세요. 네, 아이템즈라는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키랑 밸류를 순서대로 내뱉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for 폼을 써서 그냥 관습적으로 키와 밸류라는 뜻인데, 그래서 print k 하고 좀 print 밸류
지금 K에다가 키가 들어가고 V에다가 밸류가 이렇게 이거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키 밸류로 묶이는 거예요. 밸류 키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첫 번째 있는 키와 밸류가 묶여서 나와가지고 그거를 키라는 문자열과 함께 값을 내뱉어를 하니까 키 이렇게 나왔고 그거에 대한 밸류가 요 V에 대해서 저장이 됐기 때문에 V가 그 뒤에 라인이어서 B로 또 아직 안 끝났으니까 딕셔너리가 그 다음번 키밸류쌍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 있는 코드입니다. 이따가 문제 푸시다가 모르겠다 하시면은 바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제가 지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지금 A에 1부터 5까지가 있는 리스트예요. 그리고 B에다가 그 리스트 A에 있는 리스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A에 첫 번째 원소를 지원했죠. 그럼 이거는 알겠어. A는 2, 3, 4, 5다. 그럼 B의 결과값은 뭘까요? B의 결과값은 뭘까요? 1, 2, 3, 4, 5겠죠. 왜냐면은 B에다가 새롭게 저장을 해놨으니까 A에만 지금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B도 2, 3, 4, 5예요. 그 이유는 여기까지 알면은 이제 이 컨셉은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공학과의 한 2학년 1학기 학생 정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돼가지고 B에다가 임시로 저장해놓고 이제 그 A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A를 처리해버렸어요. 근데 그 영향이 B에도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이게 얕은 복사여서 그래요. 얕은 복사. 얕은 복사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지정해준다라는 거는 램에다가 잠시 저장을 해놓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id라는 함수를 보면은 자 메모리에 이런 주소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모리 주소를 숫자로 기억할 수 없으니까 변수를 쓰는 거고 당연히 이 id가 뭔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A의 id가 무슨 4, 4, 6, 3, 8 뭐 이거고 B의 id가 똑같죠. 이게 얕은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법을 해서 우리가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주소만 복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A는 지금 이런 주소에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주소에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그런 주소에 있는 A에서 요거를 빼주는 계산을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B는 A의 주소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주소를 딱 찾아가면은 바뀌어 있는 리스트를 보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카피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카피. 잠시만요. 카피가 함수인지 메소드인지 지금 제가 헷갈리거든요. 메소드인가 보네요. 자, A.카피를 하면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B라는 새로운 메모리에다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죠. 이제 A에 원래 있던 자료가 너무 중요해서 B에다 잠시 옮겨두고 A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고 이게 뭔가 좀 틀렸어. 그러면 이거 다시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걸 B에다 안전하게 이렇게 저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다시 보면은 이 두 개가 다른 걸 볼 수 있죠. 이게 깊은 복사입니다. 얕은 복사는 메모리의 위치만 옮겨두고 깊은 복사는
일단은 요 안에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새롭게 지정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냥 아까처럼 그 B는 A처럼 복사를 하면은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요 컨셉에 대해서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개발자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프로젝트나 분석을 위해서 파이썬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맥을 보내드릴게요. 맥북에다가. 그러니까 맥북이라 에어드랍이 되네. 그래서 카톡에다가 공유를 해주세요. 코드가 뭐죠? 919437. 이게 아무래도 제 걸로 하려면 아이폰으로 해야 돼가지고. 갔나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풀이는 7시 15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 전에 가셔야 될 분들은 그냥 가셔도 좋고, 혼자서 일단 풀어보시고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주변 분들이랑 상의를 해도 좋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들은 뭐냐면, 자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주식 API를 접근하면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칼럼과 데이터라는 리스트에 요 순서대로 종목이 삼성전자고 시가가 뭐 시가가 7만 1,000원이면 좋겠네요. 시가 7만 1,000원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리스트 두 개가 있다면 거기서 제가 써놨는데 이걸 지워주세요. 안에 있는 거 1단계 이거 지워주시고, 프린트 스톡도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걸 열었어요. 저희 안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1대1로 이게 키고 이게 밸류겠죠. 키 밸류를 대응시키는 딕셔너리를 하시고, 2번 이거를 그대로 출력을 해보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API가 이런 식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API를 호출해서 날라온 응답에서 지역을 파싱하면 서울이 나오고, 예보를 파싱하면은 거기서 오늘인지 내일인지를 또 파싱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이라고 하면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기온인지 날씨인지 항수 확률인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접근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 API를 활용할 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출력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템즈라는 메소드를 잘 활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포문을 쓰면 더 좋고, 쓰면 종이 안에 써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마지막 문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오늘 해드릴게요. 마지막 문제 대신에 제가 지금 드리는 거 1번 문제 학점 계산기 문제를 해주세요. 그게 이제 아이템즈랑 호문을 같이 써야 되는 문제고, 이것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답안을 보지 마시고 또 GPT도 쓰지 마세요. 네, GPT도 쓰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뭐 심심하실 때 이런 거 해보시면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제 10분까지만 해볼까? 아니면은 15분, 7시 15분까지? 언제까지 할까요? 10분까지 해보고 그때까지 있을 테니까 자유롭게 상의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부르시거나. 네네. 아,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 리턴과 출력의 차이는 반환이에요. 지금 노트북 파일을 쓰고 있잖아. 아이파이 노트북을 쓰고 있잖아. 주피터 노트북을.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반환만 해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함수를 쓰실 거거든요. 함수를 쓰실 때, 그러니까 원래 반환을 우리가 주로 써야 되는 용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리턴을 하면은 이 함수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딱 코드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 리턴만 되면. 그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함수를 쓸 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숫자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랑 더해라.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파이를 해가지고 소리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아무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죠. 프린트를 하면은 나오죠. 출력을 해주고 있죠. 소리. 그래서 리턴은 그럼 왜 쓰는 거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하면 이미 여기서 출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해도 나오죠. 왜냐면 이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이 프린트를 만났기 때문에. 아까 리턴만 있을 때는 안 나왔는데 이 프린트가 있으니까 리턴을 왜 써야 되느냐?
저장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순서대로 읽어보면 요런 함수를 내가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A랑 B가 6이랑 11로 들어가 있고 그걸 더해서 C에다가 저장을 해서 C를 벡터라 리턴을 하면서 이거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프린트만 하면은 안 되겠죠.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차이가 있어요. 프린트랑 리턴. 괜찮나요? 혹시 뒤에 일정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그냥 가시기 전에 혹시 파이썬을 해보고 싶은 게 다들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정 있으시지 않을까? 근데 아태물력 보면 컴퓨터에 붙지 않았어요? 남대시 교수님 있어요. 아, 근데 그럼 파이썬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시려고 한다고요? 이론적인 건 아는데 이게 문제를 주어졌을 때 네. 잘 풀기가 어려워서. 지금 제가 드린 정도의 난이도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시면서 약간 들으시면 제가 이제 간단한 이론을 끝나고 챗GPT랑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모의 프로젝트를 해본다고 했을 때 어떤 거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는지 다들 이제 지금 5명 남아 계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챗GPT API를 가져와가지고 뭐 GPT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거는 1시간 안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한 3시간 걸린다고 해도 이제 이게 또 3시간을 연달아 하는 거랑 1시간씩 3번 쪼개서 하는 거랑은 또 연속성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럼 어차피 5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들 그냥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하고 싶은 거 파이썬이요? 네. 수요 예측? 수요 예측이요? 수요 예측 그 뒤에 운영 전문이시죠? 아니요 저는 아직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전공이 뭐예요? 영문과예요. 영문이에요? 파이썬 왜 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컴 운전하고 있어서. 미컴 파이썬을 원래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 지금 할 만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다행이에요. 우리 그 김라인 김김치 맞죠? 네. 성모임 뭐 했었어요? 로시스 했어요? 제가 단톡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했어요? 재작년에 작년에 작년에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작년부터 후생이 안 나가지고 작년에 그때 아마 단톡방에서 봤다고 그럼 저거 알지 않아요? 아 그래요? 뭐 하고 싶어요 파이썬? 데이터 분석. 그쵸 DS 근데 사실 이쪽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류 빅데이터 분석 아직 안 들었죠? 다음 학기 들을 거예요? 아 진짜요? 그 T 제가 들어볼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간단한 머신러닝 아직 아니다. 네. 그 아이버스는 이제 그 아테물류 국전이나 뭐 우주전공하는 분들 많이 듣는 수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입문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입문하기.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다룬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
나중에 그거를 시마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뭐 거기 나오는 기법을 그냥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뭐 그 프로젝트를 좀 해봐도 되죠. 여기 두 분은 할 수 있지 모르겠는데 수요 치면서 발주까지. 발주. 아 발주. 자꾸 제가 저한테 약한 포인트만 건드리시는데 이오큐 아세요? 이오큐? 전공이 뭐예요? 경영학과요. 이 이오큐라고 아주 전통적인 그 루트 H분의 EDK인가? 해서 아시죠? 맞아요. 이거 이게 이제 경제적 주문량이라 그래가지고 평균 재고 수준이랑 그 재고의 홀딩 코스트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시 주문을 할 때 그때 몇 개씩 주문을 해야 되냐를 구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뭐 이런 데다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요 정보를 안다고 가정하는 학생 과정이 들어가니까 이거에 이제 발주량을 최적화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게 이 수요에 치는 시계열 문제고 이 시계열 문제 저는 최적화를 하는데 최적화를 결합한 아주 좋은 문제여서 이쪽에 관심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잘 연구하시면 논문을 쓸 수 있어요. 대학원 별로 생각 없어요? 그러면 구매나 이쪽 SCM이나 SCM 쪽이요. 혹시 한테 전화 오세요? 흥미로운 문제인데 이건 제가 이 고민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수요 예측도 근데 사실 수요 예측은 여러분 회계 분석하는 게 뭐 회계 분석은 알아야 돼. 안 닿아서 모른다. 그 통계학 들었잖아요. 회계 분석 안 들었어요?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뭔지만 알고 머신러닝이 뭔지는 알아요. 다들 머신러닝 회계 분석이 아주 기초적인 머신러닝 기법이거든요. 네. 혹시 뭐 어떤 거 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뭔가 학교보다는 네. 파이썬 체험하려고 온 거라서. 아 그래요? 원래 파이썬을 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알만 해봤어요. R만 R로는 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프로젝트라고 부를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회계 분석도 재밌죠. 회계 분석 뭐 그냥 하시면서 들으면 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그 X좌표에 여기쯤 데이터가 있으면은 요거의 Y좌표는 뭘까를 궁금해하는 건데 그래서 요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고 요거를 정 가운데로 관통하는 선을 그어서 아 X가 여기 찍히면은 Y가 대충 여기쯤 찍히겠다 이거를 예측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회계 분석인데 뭐 선형이니까 뭐 여기다가 이제 요 X 데이터들을 갖고 이제 요 Y를 예측해 보겠다. 그래서 요걸 잘 예측할 수 있는 요 A 파라미터들을 구하는 게 선형 회계의 기본적인 건데 사상인데 요거를 이제 수요 예측
말씀하셨던 분들 하면 저는 뭐두 분이시죠. 회장님이랑 리찌라소는 안 들어보셨겠죠?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보통 뭐 이동평균 이런 거 하죠. 수업 시간에 이동평균이랑 뭐 홀트 메소드 뭐 홀트 윈터 뭐 이런 거 제가 좀 기억나는데 처음 들어봐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수요일쯤 포캐스트라는 툴이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포캐스트라는 수요일쯤 수업 있어요, 대학교에? 없어요? 수요 예측이라는 수업 예, 뭐 맛을 보는 수업은 있는데. 그거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태물령도 유성룡 박사님이 하시는 수요 예측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산업공학과는 없을 것 같아요. 산업공학과 없었던 것 같아요. 중국수 전공할 때는. 이거 좀 진전이 되는 상태인가요? 안 도와드려도 돼요? 벌써 15분이긴 한데 여기서 한 3, 4명 더 많은 규모면 진짜 추적일 것 같긴 한데 다들 어디까지 하셨어요? 1번 푸셨어요? 1번? 1번 풀었어요? 풀었어요? 2번 풀었어요? 2번 1번 풀었다 손 들어주세요. 2번 풀었다 손 들어주세요. 막혔어요? 왜 안 불렀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2번 푸신 분 손 못 풀었다 손 들어주세요. 풀었어요? 풀고 있어요? 혼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점 계산기는 못 받겠네요 그럼 아예?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보면은 시간 괜찮으세요 다들? 시험 기간인데? 10분 뒤에 나가.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이거 일단 제가 풀어줄 테니까 가셔야 되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은 안 알려준 제가 방법이 있어요. 칼럼 일부러 안 알려줬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노가다를 해도 돼요. 노가다를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칼럼이 키로 들어가고 데이터가 밸류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개 순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순서가 똑같으니까 잘못했죠.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이건 아니다. 죄송하다. 네. 근데 진짜 안 보이는데. 죄송해요. 이게 이제 보일 거예요. 네, 칼럼 자, 이 문제는 그럼 다시 보면은 칼럼이랑 데이터가 지금 랭스가 똑같죠. 순서대로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원래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여기를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내도 되지만 지금 어차피 인덱스가 똑같기 때문에 칼럼이 키고 데이터가 밸류잖아요. 그래서 키 대 밸류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어차피 인덱스가 똑같으니까 같은 인덱스로 이렇게 인덱싱을 한다라고 하고 요 우리가 컬렉션 자료령 안에서는 안에다가 포문을 돌릴 수가 있어요. for I in range 랭 오브 어차피 칼럼이랑 데이터랑 둘 다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러면은 원하는 대로 되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거 뭐냐면 이 딕셔너리 안에서 이 포문의 반복 횟수만큼 키드 밸류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 랭오브 컬럼은 이 컬럼의 길이만큼 0부터 숫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맞죠? 이게 6이니까 0부터 5까지 만들겠네요. 그러면 4에서 한 번 만났어요. 이게 0이에요 지금. 칼럼의 0을 키로 만들고 데이터의 0을 밸류로 만들어라. 지금 여기 있죠? 사실 레인지에서 0에 있는 상태죠. 5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럼 1이 들어와요. 다시 칼럼의 두 번째 데이터와 데이터의 두 번째 데이터를 매칭시켜서 키드 밸류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게 이거죠. 그 아직 안 끝났죠. 5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2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세 번째 칼럼의 세 번째 이걸 키로 하고 데이터 세 번째 이걸 밸류로 해라. 결국은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요 파트랑 똑같은 말인데 어차피 얘네가 0, 0, 1, 1, 2, 3, 3 같은 인덱스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 줄로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줘도 되겠지만 저였으면 이렇게 쓸 것 같다 라는 요거는 많이 씁니다. 아니면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A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정해볼게요. 여기다가 넘버예요. 넘버 1부터 100까지 저장하고 싶어. 근데 넘버인데 넘버를 저장할 건데 이 넘버가 어떤 넘버냐? 레인지 1부터 100일까지 해당하는 넘버. 이걸 반복하면서 넘버에다 넣어서 넘버라는 변수에 넣어서 이 넘버를 계속 리스트 안에서 생성해라. 말이 꼬이는데 그래서 하면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만들었죠 리스트를. 이런 문법이에요. 이게.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잘 쓰이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출력하면 되겠죠. 시가 고가, 저가 저가, 거래량. 근데 이것도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만약에 저였다면은 하나, 그러니까 0, 1, 2, 3, 4 여기까지 잘라내니까 이거. 자, 이게 뭔 소리예요? 칼럼 여기를 하나씩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키라는 변수로. 그냥 K라고 해볼게요. K. 이렇게 한 이유를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가 똑같아요. 지금 구조가. 이거는 키의 이름이죠. 키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건 키의 밸류죠. 이렇게 짜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행복하냐? F 스트링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첫 번째를 만났을 때 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스톡이란 딕셔너리의 키를 같은 키잖아요. 이거는 시가고 지금 시가라는 키로 스톡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파싱을 해줄 거잖아요.
두 줄로 짤 수 있기 때문에 벼슬을 이렇게 짰을 것 같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넣어줘도 돼요. 스타일의 차이인데 우리 파이썬은 약간 좀 간결한 거, 파이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좀 간결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면 여기가 이제 해결이 됐죠. 거래량을 제가 굳이 안 한 이유는 이 주가 조금 포맷이 다르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니까, 출력하시면 되니까 간단하죠? 이거는 제 모범답안이 아니라 이거 사실 클로드가 만든 문제거든요. 클로드의 모범답안은 이건데요. 날씨 요거는 굳이 안 할게요. 그냥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거 요거는 제가 어떤 걸 의도했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접근할 때 그레이드라는 변수의 과목명과